중국군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해협은 끓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미국과 일본은 대응하듯 항공모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은 과연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린 과연 안전한 걸까요? 오늘 영상은 가정이 아닙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해봅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난다면 한국에 미사일이 날아올까요?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린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만 전쟁은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 중국과 전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 미국이 충돌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화약고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전격적 통일 작전이라 부르죠. 시나리오 A 선제 미사일 공격 상륙 작전. 중국의 1단계는 대만 주요 방공망과 통신망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정밀 미사일 타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부정구 소속 해군이 대만 해안에 상륙 작전을 개시하죠. 여기서 핵심은 속도. 3일 안에 수도 타이베이를 점령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시나리오 B 에워싸기 전략 해상봉쇄 심리전. 다만 중국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완전 포위 시나리오를 병행할 가능성도 큽니다. 먼저 대만 주변 해역을 모두 봉쇄하고 보급선을 끊어 대만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죠. 전면전 대신 심리전, 경제전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개입, 필연인가 선택인가?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대상입니다. 즉, 미국은 공식 동맹은 아니지만 중국의 침공이 현실화되면 사실상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대만 유사시 공동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 경고이자 준비된 시나리오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시작되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까지 불길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전선은 동북아 전체로 확장됩니다. 한반도는 그 최전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대만을 향한 총성이 울린다면 그 전쟁은 단일에서 2일 만에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대만 방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신경 써야 할까요? 대만은 한반도에서 불과 1500km, 비행기로는 단 2시간 거리입니다. 미사일이라면 단 몇 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한국은 단순한 이웃국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 요충지 중 하나이죠. 주한미군은 평시에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한국입니다. 즉, 대만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한국의 공군기지, 항공모함 보급 거점, 사이버 정찰 시스템까지 모두 활용하려 될 겁니다. 한미동맹, 피할 수 없는 개입 구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미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대만 방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고 그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원한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전쟁의 후방기지가 되는 거죠. 이때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미국 전략무기의 거점이 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이죠. 대만 전쟁에서 한국이 미국 측 거점이 된다면 중국의 비군사적 공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해상 수송 차단, 경제 보복, 그리고 실제 미사일 위협까지.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우리의 기술력은 미국에겐 자산이고 중국에겐 위협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 입고로 미국의 무기 창고가 되는 순간 그건 곧 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국이 전쟁터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무대 뒤편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만 전쟁이 터진다면 가장 먼저 박수를 칠 나라는 어쩌면 북한일지도 모릅니다. 북한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선이 대만에 쏠려 있는 사이 자신들의 통일 전략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당장 전면전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림자를 한국으로 끌어오려 할 겁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도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해 NLL 침범 및 국지전, 연평도, 백령도 등 민감 지역의 해상 교전 유도. 2. DMZ 일대 국지 도발, 소규모 무력 충돌 긴장 고조. 3. 미사일 도발 플러스 핵 위협, 우리도 핵 보유국이라는 존재감 과시. 4. 사이버 공격 플러스 GPS 교란, 민간 사회 혼란 유도. 북한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이런 도발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물며 미국과 중국이 붙는 상황이라면 기회를 놓칠 리 없겠죠.
지금 상상해보세요.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병력 일부를 빼가고 중국은 한국을 압박하며 간접전 양상을 띠고 그 틈을 북한이 치고 들어온다면 한국은 갑자기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 미국 사이의 긴장, 다른 하나는 북한의 실제 도발.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 증시 폭락, 공급망 마비, 심지어 물가와 실업률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합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정보기관은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동북아 안보의 틈이 벌어질 때를 가장 효과적인 공격 시점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대만 전쟁은 그 틈을 가장 크게 벌려줄 변수입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 그 순간 북한의 계산기도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한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전략적 목표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대만과 북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입니다. 만약 대만 전쟁이 미중 전면 충돌로 번진다면 그 전쟁의 한복판에는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립 지키면 되지 않나? 하지만 냉정한 국제 정치에서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린 동맹국과 함께 움직인다. 중국 역시 경고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움직인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군이 실제로 주둔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평택에는 미국의 최대 규모 해외 기지가 있죠. 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은 이 기지를 대만 방어에 활용하려 들 겁니다. 즉, 한국 영토가 사실상 작전 전초기지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중국은 그 전초기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직접 미사일을 쏘지 않더라도 한국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이버 공격, 공공기관, 금융망 마비, GPS 교란, 민간 항공 물류 시스템 장애, 해상 수송 압박, 중국 무역 의존도 높은 한국의 경제 타격, 반도체 공급망 압박, 핵심 자원 수출 통제.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여전히 큽니다. 중국의 보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릴 흔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같이 가자는 말이 아닌 지금 움직여라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만 방어 작전에 한국 공군 기지 사용, 물자 및 병참 협력, 정보 자산 공유 등이 강하게 요청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최대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국가 안보 vs 경제 생존. 이 잔혹한 선택의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만 전쟁은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줄다리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줄의 한복판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과 내가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기 시나리오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실제 가능성입니다. 시나리오 1, 미중 전쟁 플러스 북한 도발은 한반도 이중 위기. 미국은 대만을 돕기 위해 일부 주한미군 전력을 이동시킵니다. 한국의 방어 공백이 순간적으로 생기죠. 그 틈을 노리는 북한.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다 선언 후 연평도 인근 포격, 서해 해상 충돌, 서울 도심 미사일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은 터지지 않아도 공포는 현실이 됩니다. 시나리오 2, 중국의 경제 보복 플러스 사이버 공격은 사회 기능 마비. 한국이 미국을 돕는다는 이유로 중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접속 장애, 금융 시스템 오류, 공항출, 도착 차질, 심지어 통신 마비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런 사이버전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죠. 결국 한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국민의 일상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3, 한미동맹의 균열, 내부 정치 혼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대만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야 하냐는 여론과 정치적 갈등은 국가 내 혼란을 가중시키죠. 더 무서운 건 이 틈을 노리는 심리전입니다. 가짜뉴스와 선동이 SNS를 타고 확산되고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총 한 발 안 쏘고도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대전의 모습입니다. 대만 전쟁은 그 시작일 뿐이고 한국은 이미 그 파도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미사일 전력 모두 북한과 비교해 압도적이죠. 현무 미사일, 천궁 방공망,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한국은 방어력에 있어 세계적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존재는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총알과 미사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정신전, 가짜뉴스, 경제 보복까지 한국은 이런 복합전에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가 해킹되고 원전 관련 시스템까지 노출된 적도 있죠. 우린 전시 훈련을 받긴 합니다. 민방위 훈련도 있고 대피 요령도 알죠. 하지만 진짜 미사일 경보가 울렸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을까요? 아니면 지하로 뛰어갈까요?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 능력은 이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현실 생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이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전략적 가치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방어해 줄 거란 믿음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린 강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준비된 자에게도 잔인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치명적입니다. 대만 해협의 총성은 단순한 동남아 뉴스가 아닙니다. 그 한 발의 울림은 서울, 부산, 인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뉴스 한 줄, 훈련 한 번, 미사일 한 발이 그 전조가 됩니다.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그건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의 문제야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세계는 연결돼 있고 위협은 국경을 넘는다는 겁니다. 대만 해협의 불길이 남중국해를 지나 일본과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대만 전쟁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눈을 돌린다고 총성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